제일 간단한 것으로. 자요, 사기 강박이죠? 자, 사기가요. 사기 강박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기 강박이요. 이제, 사기나 강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착오를 할 때 잠깐 설명했었죠? 그러면 사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 사기요. 사기는 먼저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이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춰봤을 때, 그래서 비난받을 정도, 그럼 이건 사기가 돼요. 시인되는 정도, 이것은 사기가 아니에요. 사기가 아니고 사기이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강박이죠. 강박이라는 것은 불법적 해악을 고지해요. 불법적 해악을 고지하고요. 불법적 해악을 고지하고, 그 다음에 뭘 가져야 한다? 공포심을 가져야 돼요. 공포심이요. 이것이 이제 기준이야. 판단하는 기준. 그러면 사기라고 하는 것은 뭐죠? 사기는 이런 뭐라고 했죠? 의사와 표시가 뭘 한다? 일치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일치하는데 뭐가 있다? 하자가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 사기라는 것은 뭐냐면 의사결정의 자유.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보호. 그래서 손해는 불문해. 손해가 있냐 없냐 그것을 안 따져. 이게 바로 뭐가 다르다? 착오하고 다르죠. 착오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손해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기는요, 주관적인 요건이요. 이 주관적인 요건이라는 것은 뭐다? 동기의 착오죠. 동기의 착오만 있어도 뭐가 될 수 있다? 사기가 될 수 있어 없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몇 단의 고의를 요한다? 2단의 고의를 요하는 것이고, 과실만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이게 뭐냐? 지금 이 건물이 여기 생겨. KTX 여기요. 그런데 의리여가지고 뭐라고 한다? 여기 공동 묘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의리 기망을 하죠. 의리요. 그랬더니요. 갑이라는 사람이 깜짝 놀라요. 그래서 그걸 동기의 착오라고 그래요. 착각을 해가지고요. 그것을 의사표시래. 의사표시. 빨리요. 이거라도 팔아야 되겠다. 의사표시. 그래서 갑이 착각에 빠져서 갑이요. 의사를 표시를 해. 그래서 의리만 한다. 의리요. 갑을 먼저 고의하죠. 1단계 고의라고 그래요. 1단계 고의에 의해서요. 착오에 빠진 사람이요. 그 다음에 착오에 빠지게 해가지고 착오에 빠진 사람의 의사표시 싸게 팔게끔, 이것을 2단계 고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단계 고의, 2단계 고의. 그래서 여기서 2단의 고의가 있어야 돼. 마찬가지로 강박도 몇 단의 고의가 있어야 되냐? 강박도 2단의 고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강박을 하고 공포심에 빠지게 하고, 공포심에 빠진 상태에서 의사를 표시하게 해야 돼. 똑같이 2단의 고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보는 거 뭐냐면, 그러면 어느 것이 사기이고 아니고, 어느 것이 강박이고 아니고, 이것만 보면 돼요. 알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이제 기본적인 것이고, 어느 것이 사기이냐 아니냐, 어느 것이 강박이냐 아니냐, 이것만 따지면 된다니까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요, 이 사기나 강박은 일단 착오나 여기보다는 좀 더 양이 또 적어요. 알겠죠? 우리가요, 비진이하고 통정의 표시 보면은, 통정의 표시가 양이 훨씬 더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비진이가 어렵죠. 비진이를 알게 되면, 통정의 표시는 사례 문제가 2가지밖에 없어. 그리고 제3자는 통정 허위 표시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107, 108, 109, 110조에 다 해당하는 제3자예요. 제3자.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110조에서 예를 들어서 갑이 사기를 이유로 의라고 취소를 했어. 근데 의뢰 상속인이 그걸 모르고 상속을 받았어. 그러면 상속인은 제3자도 아니다?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똑같아. 107, 108, 109, 110조에 다 적용이 되는데 가장 설명하기 좋은 데가 어디냐? 108조니까 거기서 설명할 뿐이에요. 그래서 제3자는 107조, 108조, 109조, 110조에 다 적용되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요, 이제 그럼 먼저 이제 한번 봐요. 사기. 사기를 보시면, 여러분요, 나중에 유학집을 보시면, 눈만 제대로 뜨고 있으면, 뭐, 다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알겠죠? 뭐, 아무것도 아니죠. 다 해놨잖아요. 기망은 뭐다? 사실과 다른 관념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에요, 일을 뭔다? 유지, 강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작이나 침묵 조롱 동그라미, 침묵도 사기가 될 수 있다. 침묵도 사기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2번요.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 사실을 뭐라고요? 신의성실의 의무. 이게 아주 중요하죠.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고 비난 동그라미, 그러면 그것은 기망, 사기가 돼요. 그런데 맨 끝에요. 상품의 선전, 광고,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더라도 신의성실에 비춰 인정된다 말이에요. 시인된다. 그럼 뭐다? 기망성이 결여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예요?
비난이냐 시인이냐 이 말이죠. 자, 3번은요. 표의자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도록 하려는 고의. 이것을 1단계 고의예요. 착오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려는 고의, 이것을 2단의 고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몇 단의 고의가 있습니다? 2단의 고의가 있어야 된다. 2단의 고의. 알겠죠? 그런데 뭐만 있으면 안 된다? 과실만 있으면 안 된다. 과실만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손해 발생은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손해는 어디에서 요건이다? 착오에서 요건이다. 착오. 그 다음에 4번은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가 있을 수 없고, 알겠죠? 의사표시의 불일치는 착오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동기의 착오다. 알겠죠? 우리가 사기를 당했다는 것은 착각했다 이런 말이잖아요. 동기의 착오이다. 여러분, 동기의 착오는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주관적이다. 그래서 주관적인 것에 불과하더라도 사기가 될 수 있다 이 말이고요. 사기는 뭐를 보호한 것이다? 사기는 재산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의사 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피기망자의 의사 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건 무슨 규정이다?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취소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게 바로 뭐가 다르다? 착오하고 다르다. 착오는 이미 규정이기 때문에 취소권을 배제할 수 있단 말이죠. 착오는. 근데 사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손해 여부는 사기의 성립 요소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그러면 이제 어느 것이 사기이고 아닌가,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죠. 어느 것이 사기이고 어느 것이 사기가 아닌가. 되게 간단해. 한번 봐봐. 대형 유통업체 변칙세일. 여러분요, 변칙세일이 뭐죠? 할인하기 전에는 50%인데 할인할 때는 50%인데요. 그럼 100만 원이란 말이죠. 할인 기간이 끝나면 200만 원으로 팔아야 되는데 할인이 끝나도 종전 가격으로 파는 것을 변칙 세일이라고 그래. 이것은 뭐가 된다? 사기가 된다. 맨 끝에 보면 뭐라고 됐죠? 위법성이 있다고 돼 있나요? 그 위법성이라는 것은 뭐다? 사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죠? 사기. 자, 그 다음에 2번은요. 아파트 분양자들 아파트 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 공동묘지. 그런데요, 사실은요, 수부장자에게 고지할 신칙상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 바로 밑에 쓰레기 매립장이다. 아파트로 분양하는데 쓰레기 매립장. 그러면 쓰레기 매립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야 돼, 안 알려야 돼? 알려줄 의무가 있다. 이런 것을 고지하지 않았다? 그러면 뭐가 될 수 있다? 사기가 될 수 있다. 3번은요. 올해 남의 물건이죠. 남의 물건에 대해서도 매매계약 체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줄이요. 타인 소유임을 알았더라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사정이 있으면 사기를 유로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럼 간단하죠? 사기가 아닌 거요. 가장 중요한 게 교환계약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교환계약이요. 이런 교환계약의 경우는 시가를 묵비한다. 우리가 물건을 바꾸는데 내 물건의 시가를 묵비하거나 다소 높은 가격을 시가라고 얘기했다 이 말이죠. 그래도 사기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시가를 묵비하거나 허위로 시가보다 높은 가격을 시가라고 고지했다 할지라도 불법적인 간섭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서 재밌는 말이죠. 불법적인 간섭, 그것을 기망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알겠죠? 사기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상가를 부정하면서 첨단 오르타론 조사하고 전문 경영에 의한 위탁 경영을 통해서 일정 수익을 보장한다 줄고 일정 수익을 보장한다 지제 광고. 여러분, 일정 수익을 보장한다. 우리 보통 그렇게 나오죠? 예를 들어서 오피스를 하면은 연 15% 보장 뭐 이런 말 나오잖아요. 실질적으로 내가 그것을 보장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냐면 봐봐. 광고가 나가는 것은 뭐라냐? 광고. 그것을 청약의 유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분양받을 사람이 내가 분양받고 싶어요. 그걸 청약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청약해놓고 자기가 사기를 당했다 말이지 안 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가 분양 광고는 원칙적으로 청약이 아니고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경우는 되냐? 여기 이런 것들 있죠. 그냥 광고가 아니고 미분양 광고 있잖아요. 미분양 같은 거 되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요, 뭐라고 하냐면 미분양 되어 있는 것도 떨이하면서 광고가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마감재가 뭐죠? 인도네시아 무슨 보르네오 섬에서 있는 뭐를 했고, 대리석은 이태리산 대리석으로 했고, 그 다음에 뭐는 어디서 가져온 것이고, 어디는 칠레산이고, 어디는 브라질산이고, 이렇게 쭉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건물 지은 것이 광고가 나왔단 말이죠. 그런 경우는 단순한 광고가 아니에요. 그것은 뭐가 똑같다? 내가 의사를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은 때로는
사기가 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지금 이 사안에서는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 나왔던 판례란 말이죠. 작년, 재작년이요. 그래서 상가 분양 광고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 사기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사기가 아닌 건 이런 보다 첫 번째 뭐다? 교환 계약. 시가는 묵비거나 다소 높은 가격을 시가라고 고지했다 할지라도 사기가 아니다. 상가 분양 광고 사기가 아니다. 사기인 것 변칙 세일. 그 다음에 고지 의무 위반이죠. 아파트 인근에 공동묘지나 쓰레기 매립장이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타인 소유물을 알았다면 매매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경우는 뭐가 될 수 있다? 사기가 될 수 있다. 물론 사기가 해당되지 않은 것 중에서 다른 시험에 뭐가 나면 이렇게요. 그다 써봐. 담합행위요. 담합 행위를 했는데 공매 예정 가격을 초과한 경우 사기가 아니다. 이런 말을 했어. 그러니까 담합을 했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국가기관이 입찰을 붙이잖아요. 입찰을 붙일 때는 국가는요. 단독으로 누가요? 낙찰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반드시 경쟁체제를 해야 돼. 수의계약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국가기관 같은 데서 다른 데서 뭐를 하냐면 공인중개사 강의한다고 교수들 이렇게 모집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이미 다 모집 다 해놨어. 이미 모집을 다 해놓고 나서 형식적으로 뭘 한다? 광고를 내요. 모집 광고를. 그럴 때 면접까지 다 봐요. 그냥 모르는 사람들은 거기 또 가죠. 근데 이미 끝난 거예요, 거기는. 내부적으로는. 그런데 형식적으로는 어때요? 광고를 내고 원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또 이렇게 인터뷰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왜냐면 국가기관은 그렇죠. 그러니까 담합행위를 했는데 왜냐면 나 혼자 이게 지금 자기가 생각했을 때 한 1억 정도 될 것 같아요. 이 입찰이요. 그런데 나 혼자 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아무도 안 와. 손이 이익이 없으니까. 그래 말하냐? 친구를 통해 가지고 얼마냐? 친구한테 1억에 들어가라고 나는 1억 100만 원에 들어가. 무슨 알겠죠? 그래서 내가 1억 100만 원에 낙찰을 받아. 그랬는데 보니까요, 국가가요, 최저 공모의 예정 가격이요, 얼마냐? 1억이거든요. 그런데 1억 100에 들어갔잖아요. 그럼 국가는 굳이 손해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 판례가 뭐랬냐? 사기 자체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 알겠죠? 그러니까요, 담합행위. 근데요, 좀 이해하는 게 담합했다고 했잖아, 담합을 해가지고 둘이 했다? 그럼 이러면 이것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것처럼 보이지만 공익이에요, 사익이에요? 개인의 이익을 위한 거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담합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나쁘게 생각하면 그런데 그것이 과연 103조 위반인가 아닌가 우리가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담합행위라는 것은 개인의 이익을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103조와 관계가 일단은 없죠. 그 다음에 뭘 한다? 친구는 너는 1억을 쓰고 나는 1억 100을 쓴다 이 말이죠. 그래서 1억 100이니까 원래 예정가보다 낮으면 문제가 되겠죠. 그럼 더 높으니까 큰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무슨 말이겠죠? 딱 한 번 나온 것이 있어요. 한 2014년인가 15년인가 한 번 나왔어. 15년에 나왔나? 한 번 나왔단 말이죠. 그렇죠? 자요. 강박이라는 의사표시죠? 자, 1번요. 강박은 공포심, 위포심이 뭐죠? 공포심이에요. 공포심을 가지게 하고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법률행위의 의사를 결정해야 할 몇 단의 고의다? 2단. 2단의 고의이다. 알겠죠? 그래서 장래 해약을 통고해야 되는데 이런 봐봐. 거기 말하죠. 불법적 해약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생기게. 여기 봐봐. 불법적 해약을 고지해서 공포심을 생기게 해야 돼요. 아주 중요하죠. 불법적 해약을 고지해야 되죠. 여러분요, 봐봐. 어린아이가 여러분한테요. 뭐라고 막 했어요. 어린아이가 여러분한테 막 압박을 가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 어린아이가요, 조그만 초등학생이요, 칼을 들여서 여러분한테 돈 내놓으라고 했어. 그럼 어때요? 이놈 자식이 발로 톡 쳐버리면 되죠. 그렇잖아요? 그건 공포심이 있어, 없어? 없죠. 그건 강박이 아닌 거예요. 칼을 들었다 해서 다 강박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요, 아무리 모조칼이고 신문지에다가 칼 모양을 해가지고, 칼은 진짜 없는데 신문지에다 싸가지고요, 마치 칼이 있는 듯한 해가지고 덩치 큰 사람이 나한테요, 칼 들이댔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나는요, 그 자체로 공포심을 가지 안 가죠? 갔죠. 칼이 아니어도, 알았죠? 없어도 뭐가 될 수 있다? 강박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일단 뭘 가져야 돼요? 공포심을 가져야 되겠죠? 자, 강박행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봐봐. 두 번째, 해약의 고지. 이익이 정당하지 않거나, 그 다음 고지하는 해약의 내용이 법에 위반되거나, 해약의 고지로서 수단이 부적당하거나, 이런 말. 그러니까 아무튼 무슨 말이 다 있어. 무슨 말이? 해약을 고지했다는 말이 있어. 해약을 고지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다 나쁜 말이야. 되게 간단하죠? 알죠? 해약을 고지했는데 나빠. 그래 봐봐. 그러니까 이걸 봐. 여기
신이 성실의 원칙의 비난이냐 시인이냐, 신이 성실의 원칙. 사기는. 그런데 강박은요, 해악을 고지했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그 여러분 좀 이따 나오겠지만 뭐가 나오냐면 2016년인가요? 5년인가요? 5년이에요. 세무사 시험에 보면 세무사 시험에 하고 우리 시험하고 정반대로 나온 게 있어.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알겠죠? 그래서 이걸 좀 이따 한번 봐. 이거 보면서 설명하면. 그래서 그걸 보시고 그 다음 장 봐봐요. 그 다음 페이지 뭐라고 돼 있죠? 1번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고발은 이렇게 돼 있나요? 고소고발은 정당한 권리 행사죠. 고소고발 해야죠. 그런데 부정한 이득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거나 목적은 정당한데 수단이 불법일 때 무슨 말이죠? 봐봐요 여러분요. 내가 인허가를 꼭 받고 싶어요. 공무원한테. 근데 공무원이 허가를 안 해줘. 그러니까 이제 내가요 뭐라고 하고 있다? 한번 어떻게 너도 한번 언젠가 잘못하겠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세금을 하든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예를 들어 청직을 변경한다거나 건축을 짓는다거나 건물을 지을 수 없는 토지인데 형질 변경해서 건물을 지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내가 이걸 진정서 제출해야 되겠죠? 진정서 제출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쪽에서 이제 어떻게 한다? 그럼 조사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저쪽에서 뭐래래? 나한테 와가지고 왜 그렇게 진정서를 냈냐? 좀만 가만히 있으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럴 때 이제 내가 얘기하죠. 그럼 너 나한테 빌려간 돈 갚든지 그렇지 않으면 너도 그러면 나 이런 일 하게끔 해결을 해 주든지 이렇게. 알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어떤 인허가를 받고 싶은 것을 고소 고발을 통해서 강제한다거나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서 고소 고발을 통해서 강제하는 것. 그런 것도 뭐가 될 수 있다? 강박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원래 아니면 원래요 고소 고발은 적법한 거잖아요. 아무런 문제가 있어 없지만 고소 고발을 통해서 치하해 주는 대가로 돈을 받기로 한 경우 부정한 이득을 취득하죠. 내가 돈 빌려준 걸 받기 위해서 고소 고발을 해요. 그럼 내가 빌려준 돈 받는 것은 정당하죠. 목적은 정당하죠. 뭐가 잘못됐어? 수단이 잘못됐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요 2번은요 강박에 의해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 동그라미 극심 박탈이나 극심 그러면 무효가 돼. 3번 불법적 해악의 고지 없이. 이게 바로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무사 시험에는 뭐라고 나오냐? 바로 옆에 나와서 각서의 서명 날의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강박이다. 말도 안 되죠. 알았죠? 강박이 아니다. 그럼 말도 안 돼요. 강박이냐지 그럼 무슨 재주를 하냐고. 강박을 판단하는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이라는 것이 뭐냐? 불법적 해악을 고지했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건데 정확한 것은 이거란 말이죠. 불법적 해악의 고지 없이 이 말이 중요해. 그런데요 해악의 고지 없이 이 말이 전혀 없이 만약 서명 나누라고 해서 강력히 요구했다. 이런 강력히 요구했다 해서 이게 강박이 되냐고. 강박이 될 수도 있고 안 돼. 여러분 우리가 이런 봐봐. 사인했으면 여러분요 각서를 썼으면 사인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당연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불법적 해악을 고지하면서 사인해달라고 했다 이 말이죠. 그게 강박이 될 수 있고 단지 서명 날인을 강력히 요구했다 해서 강박이라고 볼 수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앞에가 무슨 말이 있어야 돼? 불법적 해악의 고지 없이 이 말이 있어야 돼. 만약에 여러분요 불법적 해악의 고지가 있다. 그럼 이건 뭐가 될 수 있어? 강박이 될 수 있다 이란 말이죠. 자 3번은요 제3자의 사기 강박이라고 되어 있나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1번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있어서 상대방이 제3자의 여기요 우리가 이제 제3자의 사기 강박이죠.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뭐라고 해야 되냐? 암기하면 되는 것이고요. 지금부터 이건 뭐냐 이거예요. 봐봐. 얘가 갑하고 이렇게 을하고 있죠. 갑이 을을 사기를 치거나 을이 갑을요 사기를 치는 경우가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갑이 을을 사기쳤죠. 그럼 을이 취소한다. 을이 취소해. 을이 갑을 사기쳤죠. 그럼 갑이 을한테 취소해. 여기요 갑이 을을 사기치면은 이 사람을 뭐란다? 취소권자라고 하고 을이 갑을 사기치면 갑을 취소권자라고 그래. 알겠죠? 자 그런데요 그러면 만약에 이 을이 갑을 병한테 처분하죠. 병한테 처분하면 병은 선일 때 보호되고 악일 때는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갑하고 을하고 문제이고 지금은 뭐냐면 제3자죠.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해요. 그런데 병이라는 사람을 뭐란다? 피용자. 피용자가 뭐죠 여러분요? 은행에 가면 창구에 있는 여직원들 있죠? 피용자, 병이요, 갑을요, 뭐란다? 사기를 이렇게 치죠. 그럼 여기요, 갑하고 을하고 이렇게 계약을 하죠. 그럼 여기 병이죠, 병이요, 뭐란다? 여기 뭐란다? 사기를 이렇게 치죠, 사기요. 여기서 뭐란다? 피용자, 이렇게, 피용자, 이렇게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을 제3자라고 그래요. 제3자. 제3자인데요. 갑하고 을하고 계약했는데 을은요, 병이 갑을 사기치는지 그걸 알아, 몰라? 알아? 모르죠. 모르니까요. 갑은 을한테 취소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사기친 것도 아니지. 아까 내가 사기차 취소하잖아요. 제3자가 사기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병이 갑을 사기를 쳤는데요. 을이요,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악이거나 뭐가 있다? 과실이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럴 때 법은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할 수 있다. 알았을 경우에 한해서 취소한다 그러면 안 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한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 거꾸로예요. 거꾸로 취소를 못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알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러니까 선이죠. 그 다음에 과실이 있었는데 안 돼? 안 돼. 선이 무과실일 때는 취소를 못해. 상대방이. 그걸 반대 해석이라고 그래. 여기서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취소하니까 반대로 하면 선이고 무과실이면 취소를 못한다 이 말이죠. 취소를 못하면 을이 소유자가 돼요. 을이 이것을 병한테 처분하잖아요. 그럼 병은 뭐를 불문하고? 선악 불문하고 소유자가 돼요. 그런데요. 여기서 갑이 을한테 취소하죠. 취소하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 이게 바로 뭐냐?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알겠죠? 한 사람이 바람잡이 하고요. 한 사람은 도박을 하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딴다 이 말이죠. 그랬을 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취소를 했죠? 그러면 이 병은요. 누구일 때 보호되고 선이일 때 보호되고 악일 때는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되고요. 제3자가 선이가 아니고 악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입증한다? 누가요? 취소를 주장하는 자. 다른 말로 취소를 해서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요. 대리인은 다르죠. 대리인은요. 이게 이제 갑이죠. 갑을 본인이라고 하고요. 이 을을 뭐란다? 상대방이라고 하고요. 여기요 병이요. 대리인이죠. 대리인인데요. 이렇게 대리인이요. 대리인이 상대방을 사기를 치잖아요. 여러분 대리인하고 본인은 동일시에 동일하게 봐요. 동일하게 본다는 것은 대리인이 사기를 치면은 누가 사기를 친 것으로 본다? 본인이 사기를 친 것으로 본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상대방은요. 상대방은 본인하고 대리인하고 똑같으니까 이 본인이 그것을 뭐하든지 알든지 뭐하든지 모르든지 무조건 뭐한다? 취소를 해요. 조심할 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한다 그러면 안 돼. 본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한다 그러면 또 안 돼. 세 가지가 같이 연결돼 아주 중요해. 동일하니까 상대방은 무조건 취소하는 거예요. 만약에 대리인이 사기를 당하면요 본인이 무조건 취소를 해. 아, 왜 대리인이 사기를 쳤는데 본인한테 취소하는가? 대리 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은 누구한테 간다? 본인한테 가. 본인한테. 무슨 말이겠죠? 여기서 이렇게요. 여기서 이렇게. 됐죠 지금요? 자, 그럼 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봐. 우리가 사기죠. 사기는요 그 자체가 뭐예요? 그 자체가 위법해요. 위법하니까 뭘 하지 않고요? 취소를 하지 않고 뭘 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어. 그래서 취소하지 않고 손해배상을 청구해. 취소하지 않고 취소 없이 손해배상 청구해.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사기를 유로 뭐 한다? 취소하죠. 취소하게 되면요 손해배상 청구해. 취소하죠. 취소하고 나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 부당이득. 근데 이 부당이득 반환 속에는 손해배상이라는 말이 들어있어. 손해배상. 부당이득이라는 말 속에는 손해배상이라는 말이 들어있어. 알겠죠? 그러니까 부당이득이라는 말 속에는 손해배상의 말이 들어있으니까 취소를 하고 부당이득 청구하고 바로 손해배상도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는가? 그럼 안 돼. 왜? 두 가지 한꺼번에 청구하면 중첩으로 되죠. 그럼 안 돼. 그래서 어때요? 중첩적으로는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요? 부당이득이라는 속에는 손해배상이라는 말이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청구하게 되면 맞아 취소하고 손해배상 청구하고 또 뭐죠? 부당이득 청구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손해배상을 두 번이나 청구하는 꼴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취소하고 손해배상만 청구하든지 취소하고 부당이득만 청구하든지 둘 중 하나를 해야지. 취소하고 부당이득을 청구했는데 별도로 또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면 안 된단 말이죠. 왜 그러냐? 부당이득과 손해배상은 두 개가 경합을 해. 경합한다 또는 병존한다고 얘기해. 이렇게 경합 병존할 때는 어떻게 한다? 선택적으로 행사를 해. 둘 중에 하나만 행사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봐요. 여기서 중요한 말은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 취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두 번째는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취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다시요. 첫 번째요. 취소하지 않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취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취소하고 부당이득을 청구하면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중요해요. 사기는 처음부터
취소가 된다. 뭐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만약에요, 우리가 사기를 당해서 기망에 의해서 하자 있는 물건을 샀어. 하자 있는 물건. 이 하자 있는 물건을 샀으니까 매도인한테 책임을 지라고 해야 되겠죠? 그것을 뭐란다? 담보 책임이라고 그래. 담보 책임. 그래서 사기하고 담보 책임 둘 중 하나를 어떻게 행사할 수 있다? 선택해서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사기는 뭐랬죠? 사기는 동기의 착오만 있어도 사기가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사기가 동기의 착오가 아니고 그냥 중요 부분의 착오이면 어떻게 해요? 중요 부분의 착오이면 우리가 중요 부분의 착오라는 것은 무엇을 중요 부분의 착오라고 하죠? 주관적인 요건하고 객관적인 요건이 다 있는 걸 중요 부분의 착오라고 하죠? 사기가 동기의 착오로 사기를 당하는 것이 아니고 중요 부분의 착오로 사기를 당했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냐? 사기를 이유로 말 수 있고 취소할 수도 있고 착오를 이유로 말 수 있고 취소할 수도 있고 둘 중 하나를 말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는데 만약에 동기의 착오에 의해서만 사기를 당했다. 그럴 때는 뭐를 가지고만 취소할 수 있다? 사기로만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사기 강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3번은요. 제3자의 사기 강박이라고 되어 있나요? 자, 1번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에 있어서 상대방이 제3자의 사기 강박을 뭐랬거나 알았거나 악이 알 수 있었을 때 과실, 알았거나 악이 알 수 있었을 때 과실,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2번요. 채무자가 보증인을 속이죠. 그래서 보증계약을 체결했죠. 보증계약 체결 줄 거 봐. 보증계약서를 거기다 써. 채권자와 보증인 간, 채권자와 보증인 간의 보증계약을 체결해. 그럼 여러분요, 우리는요, 봐. 보증을 쓰려면 누가 부탁을 해서 보증을 쓰죠? 채무자가 부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 채무자가 부탁을 해서 보증을 쓰니까 채무자하고 보증인하고 둘이 보증계약 한 줄 알아. 그런데 보증계약은 채권자하고 보증인하고 둘이 쓰는 거예요. 왜요? 채무자가 돈을 못 갚으면 보증인이 채권자한테 돈을 갚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보증인이요, 채무자한테 사기를 당해서 보증계약을 체결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이 채무자는 보증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채무자는 뭐라 한다? 제3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3자가 보증계약에 대해서 사기를 쳤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뭘 한다? 취소할 수 있다. 누가요? 채권자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 3번은요. 표의자가 제3자의 사기로 의사표시했죠? 상대방이, 봐봐, 상대방이요. 상대방이 선의이고 과실이 없다. 과실 없이 알지 못한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렇게요. 그럼 봐봐, 여기요. 이런 병이죠? 이 제3자는 누구냐? 제3자 봐봐. 제3자는요, 얘는 취소하죠? 취소하기 전에 병이나 취소하고 나서 말소등기가 있기 전에 병이나 누구일 때 누구? 선일 때. 그러니까 뭐냐면 취소 전 후를 불문하고 누구는 보호된다? 선의의 제3자. 선의의 제3자. 알겠죠? 선의의 제3. 취소 이전이든 이후든 취소 사실을 몰랐던 모든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사기나 강박으로 인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죠. 그때의 선의의 제3자는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기 전이든 취소하고 난 후든 가리지 아니하고 어떤 제3자?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자, 그다음 5번은요. 5번. 여러분요 봐. 제3자는 누구고 제3자가 아닌 건 누구냐 이 말이죠. 제3자는 피용자죠. 피용자. 그런데 제3자가 아닌 것은요. 대리인. 대리인은 본인하고 똑같아. 대리인은 본인하고 똑같으니까 제3자도 아니다. 아니다. 대리인은 누가 아니다? 제3자가 아니다. 그래서 대리인은 제3자가 아닌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거기 한번 보시면 5번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자는 상대방의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자만 말한다. 상대방과 똑같은 자, 그 사람은 제3자가 아니다. 따라서 만약에 대리인이 사기를 쳤죠. 대리인 바로 옆에. 그럼 본인이 그 사실을 뭐든지 알든지 모르든지 무조건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자, 6번은요. 단순히 상대방의 피용자, 이게 피용자에 불과한 사람을 한다. 제3자라고 얘기한다. 제3자. 상대방이 없는 경우는요. 언제나 취소하죠. 왜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이런 말이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에서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하죠. 그러면 언제나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자, 4번은요. 4번은 이러면 취소하죠. 그러면 차고나 사기나 강박을 이유로 취소하면 어떻게 되죠? 처음부터 뭐가 된다? 무효가 되죠. 알죠? 무효. 그 다음에 또요. 표의자가 사기나 강박을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않으면 만약에 봐봐. 내가 사기를 당했어. 사기를 당했으면 지금 무효이다 아니다. 내가 사기를 당했어. 사기를 당해서 계약했어. 그럼 유효예요, 무효예요? 내가 사기를 당해서 계약을 했어. 유효, 무효? 유효예요, 유효. 언제까지 유효? 취소하기 전까지. 알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취소를 하지 않으면 여전히 뭐가 된다? 유효가 된다. 유효. 자, 2번은요. 제3자는 뭐로 추정한다? 선의로 추정해. 제3자는 선의로 추정을 해. 그러니까 만약에 제3자가 선의가 아니고 악이라고 하려면 누가 증명을 한다? 취소를 주장하려면 취소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해야 돼. 그럼 누구다? 표의자. 그 다음에 3번 아까 했죠? 기망에 의하여 하자 있는 물건에 관한 매매가 생기면 하자 있는 물건. 기망이 뭐죠? 사기죠. 하자 있는 물건을 뭐란다? 하자 담보 책임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밑에 하자 담보 책임이나 사기나 둘 중 하나를 어떻게 행사한다?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가 있다. 자, 4번은요. 기억과 봐. 의사표시를 막아서 취소. 여러분 봐봐 여기. 취소하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선고하거나 선택적으로 행사를 해야지 어떻게 하면 안 된다? 중첩적으로 하면 안 되고 사기는 그 자체가 위법하기 때문에 취소하지 않고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반대로 해서 가면 사기로 인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뭐가 없어도 돼? 취소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5번 보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반드시 취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4번의 니은 보면 4번의 니은 사기로 인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취소 없이도 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무슨 알겠죠? 그럼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는 여러분요 우리가요 채권법에서 이미 다 했기 때문에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요 여러분요 나중에 한 장 더 넘기면 제6절 대리총설이라고 되어 있나요? 대리총설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를 한번 본단 말이죠. 잠깐 쉬었다 여러분요 대리총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그렇게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